이현주 씨도 인생에서 대박 쪽박 다 경험하셨죠? 네, 뭐 대박, 쪽박, 드라마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 네. 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제 인생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먼저 대박부터. 인생의 대박은 언제였죠? 우연히 이제 친구가 MBC TV에서 개그맨 대학생 콘테스트를 연다고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웃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재미삼아 호기심 삼아 나갔던 그 콘테스트가 완전히 인생을 대박치게 했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대상이라는 그런 그랜드 프라이즈, 그랑프리를 타면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유명한 연예인이 된 거죠. 아니, 그때 예. 뭐 하셨어요? 그 콘테스트에서 어떤 거 하셨어요? 나의 꿈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네. 노래도 조금 하고 뭐 괜찮은 여자야 뭐 이런 이제 창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댄스도 좀 막 막춤도 댄스하고. 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동기가 제가 대상 예. 그 친구는 금상의 이경실 씨가 같은 동기 동창입니다. 그때 대학생 때였어요. 예, 그럼? 대학교 2학년 와, 때요. 그때 예. 막 80년대 인기 장난 안 했었는데 그때 막 대박 돈 네. 엄청 벌었죠. 상상할 수 없게. 예, 웬만한 행사 한 번 뛰면 한 3천만 원 정도. 30몇 년 전에 CF로도 한 20개 정도 주가를 올렸고. 와.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 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돈이란 것은 정말 그 종이짝에 불과했을 정도로 완전히 집에서 그 은행에서 돈 세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청계천에서 사서 진짜요? 그렇게 집에서 쟁여놓고 와. 돈을 셀 정도로 때로 갈고리로 긁을 정도로 몇 벌었습니다. 년 동안 그렇게 잘 버셨어요? 몇 한 년간? 7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했겠네. 아니 근데 그때 실제로 그렇게 대단했어요. 네네. 그 돈 다 어디 가지고 계시죠? 쉽게 본 데는 또 쉽게 종이짝같이 날아가더라고요. 많이 그 병을 좀 고치려고 힘들 때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재물은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대본 연습을 하던 중에 누가 이제 과자 하나를 줬는데 그게 그 치과 치료 이후에 마취가 풀리기 전이었어요. 그냥 아차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게 제 혀를 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7판을 꿰맸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혀가 아물어도 말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로 개그맨이 언어가 생명이고 사람이 말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개그맨 생활은 거의 끝났다고 본다. 이게 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에 솔직히 공포감 플러스 무서움, 그러니까 혀를 깨물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 순간. 아니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네네. 또 한 번의 불행이 찾아온다면서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 결혼식을 대전에서 보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던 선상에 제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뒷자리에 탔는데 갑자기 뒷차가 저희 차를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저희는 또 앞차를 받고 계속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이고. 뒤에 앉았던 제가 푹 몸이 이렇게 날라서 앞 유리까지 솟구쳐 나가는데 그 앞 유리가 깨졌다면 저는 바로 즉사했을 거예요. 이게 당장은 괜찮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위험하니까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 뇌 검사도 지속적으로 해봐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몸이 자꾸 마비가 되는 느낌, 거동을 잘 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그냥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제3의 어떤 기괴하고 아주 정말 무서운 제3의 소리가 너 차라리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너는 살 가치가 없잖아.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 환청, 환각. 정말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일이 저한테 자꾸 일어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을 텐데 네네네네.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정신과는 완전히 다 다녀봤어요. 갑자기 이제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안정을 하라. 그래서 신경 안정제는 하루에 한 3-40알씩 먹으면서 그러니까는 3번에 나눠서 먹으라니까. 근데 잠을 못 자니까 또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정신과 뭐 또 제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모든 병원이란 병원들은 지푸라기 잠든 심정으로 다 이제 갔었던 거죠. 또 잘못 사이비 종교에 병 고치려고. 예, 병 고치려고 예, 그런 이제 정말 뭐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예. 거기는요 눈에 귀신이 많이 있다고 웃으면 안 되는데 눈을 쓰셔가지고 저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눈에 귀신이 주로 많이 자리 잡고 있대요. 예. 이 예쁜 눈을 막 쑤시더라고요. 눈을 쓰셨다고요? 예, 이렇게 정말 예,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 현실이 감사하지만 그때는 정말 차라리 그냥 예, 지옥 같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정말 죽는 거다.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조금 갖고 있는 자율 의지가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이제 죽으려고 이제 유서를 써놓고 이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태어나자마자 모유도 한 방울도 안 먹고 자랄 정도로 굉장히 병약하게 태어나서 태어났을 때부터 고생을 엄마한테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불효자 같잖아요.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년에서 2년 한 반 정도 예 정말 그렇게 지옥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몸과 정신이 어느 정도 치유된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거창하게 무슨 뭐 그 큰 일을 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는 거, 예, 갑자기 일어나서 카메라 감독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교회가 암사동에 있어서 그 네. 건너편에 W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택시를 타고 가서 커피 한 잔을 비싼 커피지만 마셨습니다. 근데 그 커피가 네. 정말 천국의 향기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호텔 커피. 예, 옛날에 날라리 시절에 갔던 그 호텔에 그래가지고 그 커피가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의 커피로 예. 남아 있는데 지금도 좋았어요. 가끔 가요. 지금도. 지금은 비싸서 못 갑니다. 예.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그냥 자판기 커피나 네. 편의점에서 1,200원에 하는 네. 예, 아메리카노 예, 그 원샷이 가장 맛있는 야. 커피로 근데 감사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를 다시 태어난 인생 더불어 사는 어떤 새 생명의 의미. 요즘에는 이제 환자들을 도우며 저같이 아팠던 사람에게 좀 소망을 주고자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강의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용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진 것은 다 날렸지만 그래도 더 귀한 가치, 사랑을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또 일어나서 50살에 또 결혼도 했습니다. 네. 예, 신랑도 잘하셨네요. 예, 연하예요. 아유 예. 대박. 네, 대박. 사실 이현주 씨께서도 뭐 현실적인 어려움, 사고도 있으셨지만 아마 제 느낌에는 정신적인 극한까지 갔던 게 아닌가. 네. 오히려 그게 굉장히 더 큰 네. 뭐라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었고 거기서부터 바닥까지 갔다가 일어나오신 거니까 심리적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네. 정신을 다시 모으고 의지를 다시 되찾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사업을 재개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니까 그러게요. 이제는 순탄하게 대박의 길을 가시길 기원합니다. 박수 네.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에 들어간 후 등록금과 월세를 벌기 위해 취직을 했지만 여전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혼과 출산을 하며 전업주부가 되었고 고된 육아로 몸이 아파 남편까지 일을 그만두었고 점점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책을 읽고 주식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약 5억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게 되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주부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린 가정주부 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 100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이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죠? 주식으로는 5억이고. 네, 주식으로는 제가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총 다 해서 지금 자산 2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는 좀 힘든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좀 안 좋게 많이 좀 가정 폭력도 좀 하시고 또 집안에 이제 가장 역할을 전혀 안 하신 거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완전히 다 떨어져서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친할머니 댁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보육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는 좀 그냥 저희의 힘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다고요? 네, 용돈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준비물 예를 들면 뭐 스케치북이라던가 뭐 이런 하다못해 뭐 크레파스라던가 이런 사소한 준비물도 못 해가잖아요. 남동생이랑 같이 그런 일간지를 보고서 그런 광고를 본 거죠. 그 찹쌀떡을 팔아서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고 저희가 그냥 찾아간 거예요. 저희 둘이 남매 아이고. 둘이서. 초등학생. 네. 세상에. 제가 이렇게 서울역 인근에서 돌아다니다가 찹쌀떡 좀 사주세요.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시면서 찹쌀떡은 안 줘도 되니까 이 돈 받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2,000원을 그때 주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때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럼 학업은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었나요?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되게 미련이 많이 남았죠. 왜냐하면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21살에 취직을 해요? 네,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원서 뭐 이렇게 쓸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냥 전문대만 네. 넣어가지고 전문대에 합격을 해서 전문대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럼 그거 2년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전문대 다닐 때도 그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그 수업은 야간으로 돌리고 처음 연봉을 1,200만 원으로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한 달에 100만 원. 네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레이싱 모델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일을 해보니까 하루에 잘만 하면은 뭐 한 20만 원까지도 제가 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부업이 나중에는 주업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만둬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걸그룹까지 됐다면서요? 그룹 이름이 뭐예요? 티아라. 티아라? 였습니다. 우리 아는데 티아라? 티아라? 네. 티아라요? 유명하는데 티아라? 그 티아라는 아니고요. 아, 그 티아라? 네, 제가 속했던 티아라는 다른 티아라입니다. 네.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저는 되게 끼도 없고, 그러니까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고 그냥 정말 돈 벌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그 불을 쫓아서 그래서 돈 벌고자 계속 돈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 자신과 너무 이탈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못했던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막 다시 타오르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련이 되게 강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를 이제 좀 시작해보자 해서 공부를 그때 다시 이제 못다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하면서 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서도 공부를 계속 하려고 이제 아이를 낳은 해에 수업을 그때도 포기를 안 하고 수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허리를 제가 다친 거예요. 허리가 좀 나갔고 더 힘드니까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안면 마비까지 이쪽이 마비돼서 되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중단하고 일단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아이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도움을 청해서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됐죠. 근데 그 시기에요? 그 서점에 가서 뭔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건 뭐예요? 저희 아이가 또 사람을 만나면은 막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많이 울었어요. 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막 동네를 배회하다가 되게 답답한 마음에 서점을 이제 간 거예요. 네. 어떤 책이 저한테 눈에 진짜 너무 운명처럼 딱 눈에 보인 책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머니라는 책이었는데 토니 로빈스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문구가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 있었는데 Money is game 그리고 Master the game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돈은 게임이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게임이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게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집에 사와서 그날 밤부터 진짜 미친 듯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보고 바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정말. 아까 저 네. 사연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는데 잘 됐어요? 100만 원을 모았던 거를 제가 갖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가 생활비를 까나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돈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돈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제 주식 투자 바로 시작했고 연평균 수익이 한 20% 정도 났는데 네. 거기에 계속 돈이 투입되니까 돈이 계속 그렇게 커지는 늘어났죠. 것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연평균 20% 정도 수익은 워런 버핏 정도 돼야 내는 겁니다. 보통 네.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기는 사람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을 되게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주식장을 잘 안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대부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출퇴근하듯이 탁 붙어 있다가 장 끝나면 거실로 나오고 이런다는데 그게 비법 중에 하나입니까? 아 이렇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네.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하루에도 감정 기복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루 종일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게 주식창 보는 거 버금갈 정도, 그거 이상일 정도로 힘들고 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주식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가 막 되게 힘들어하고 울고 막 아프고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잘 자랄 것을 믿고 되게 밤에도 도닥이고 그리고 아이를 되게 감정 코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식에서도 똑같이 그냥 되게 초연함을 가지게 돼서 주식을 달래는군요, 살살. 네네 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관심이 그리고 점점 멀어져서 별로 네. 가격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밤에 그냥 기업 뉴스랑 그냥 공시 체크만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군요. 아니 근데 저 일반인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오르락에선 기분 좋은데 내리락에선 못 견디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보유 기간이 얼만큼 돼요? 주식 한 종목 사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본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다 들고 있는 편이라서요. 이제 기다렸더니 다 올라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러니까 잃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되게 장기적으로 하는 그러네. 거예요. 아 근데 저분은 혼자 하는데 혼자 ETF 하고 있네요. 장기 투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죠. 대부분 막 1개월도 못 기다리고 네, 못 막 기다리지. 오늘 올랐네, 어제 올랐네, 떨어졌네. 뭘 하든 자기 자신하고 좀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야 네.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주식으로 돈을 번 것 같지만 사실은 공부로 돈을 번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공부를 함으로써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근데 자기하고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쉽게 원리고 또 성공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버는 과정도 덜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공부를 해서 돈을 벌 때 훨씬 재밌고 성공 확률도 높았고 나답게 돈을 버는 것 같아서 보람도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왕에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주식 투자 시작하려는 분들 또 주식 투자 하고 있는 분들 손해를 많이 본 분들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 기본을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회사의 기준 이런 거 보는 것부터 해서 기업 경영 그리고 리더십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주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준 기본적 불행한 환경
근데 그걸 되게 건강하게 스스로 독립함으로 인해서 독립적 자아가 부모한테 상처받은 자아보다 더 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다 거기에 짓눌려서 평생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정말 되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더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한국의 워렌 버핏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